이번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펼치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하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2년여 만이라 많은 국가들이 이번 북한의 열병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요. 특히 열병식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에서도 새로운 무기의 공개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매우 충격적인 무기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을 공개한 것이죠.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신형 ICBM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종전의 최대 사거리 13,000km의 화성 15형 미사일에 비해 두세 개가량의 핵탄두를 동시에 탑재하는 다탄두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전 화성 15형보다 핵미사일 탑재 개수가 늘어난 만큼 중량 역시 증가했고 미사일의 길이와 직경 모두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공개된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대는 화성 15형의 9축형에 비해 바퀴 4개가 늘어난 11축형을 채택했죠. 결국 앞서 화성 15형의 9축형 이동식 발사대도 세계 최대급이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ICBM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편 현재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새로운 ICBM에 대해 사거리 증대보다는 탄두 중량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화성 15형이 최대 13,000km로 뉴욕 등 미 전역을 타격하는 데 이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거리를 더 늘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력을 늘리기 위해 훨씬 큰 핵탄두나 다탄두를 탑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라는 계산이죠. 실제로 신종우 한국핵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신형 ICBM의 직경과 탄두 길이가 커지고 길어진 것은 다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멜리사 해넘 미 스탠퍼드대 핵네트워크 연구원 역시 북한의 신형 ICBM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며 분리형 독립목표 대도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해당 탄두부에 후추진체로 불리는 PBV 시스템이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PBV 시스템이란 다탄두 탑재형 ICBM 개발의 필수적인 기술로서 발사된 ICBM은 우주 공간까지 상승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탄두가 들어있는 PBV를 분리하는데 이때 PBV에 달린 로켓이 점화되고 탄두를 원하는 목표 지점 상공까지 운반하게 만들죠. 따라서 이번 신형 미사일 길이가 길어진 것은 탄두부에 PBV를 장착했기 때문이며 이는 완전히 신기술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말로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단 한 발의 ICBM만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다탄두 핵미사일을 대체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뿐이기 때문에 이들 5개 국가에 북한이 새로 추가된 것인데요. 결국 외신들도 북한의 열병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신형 ICBM의 규모와 성능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미국 CNN의 경우 북한이 세계 최대 탄도미사일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밝혔으며 AFP 통신도 북한의 신형 ICBM은 세계 최대의 도로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올해 식량 불안과 국제 제재 그리고 코로나19 위협으로 인한 역대 최악의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무기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큰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죠. 그런데 현재 이러한 분석과 결을 다르게 하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을 공개했다는 것은 고발적 메시지보다는 과시하는 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커스 갈로시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정보담당관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도발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발달상을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열병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현재 북한은 거대한 ICBM을 새롭게 과시하면서 미국에 대항해 자신들도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미국에게 이제 너와 나는 같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는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협적 시도들과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자주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 산하 38 노스는 앞서 밝힌 모든 분석들보다 더욱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번 북한의 열병식은 ICBM 개발 기술을 과장하는 전형적인 프루시초프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프루시초프 전략이란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소련이 핵무기 위력을 과장하기 위해 구사했던 위장 전술을 의미하죠. 이 말인즉슨 현재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신형 ICBM의 일단 추진체와 관련된 지상 시험을 했다는 공개적인 증거가 없을 뿐더러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을 최초로 공개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화염과 분노식이었던 2017년 11월 북한은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뒤 이듬해인 2018년 건군절 열병식에서 실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발사 후 공개라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시험 발사 없는 선공개로 바뀐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에 대해 산탈노스는 초대형 ICBM의 최초 공개는 북한이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능력을 향상시킨 것처럼 보이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NK뉴스의 분석 전문가 안킷 판다도 북한은 퍼레이드에서 대형 무기 시스템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열병식에 공개된 모든 무기들과 현재 상황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10일 미국이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의 비전을 따르고 있다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죠. 또한 북한의 ICBM과 SLBM 등의 무기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이터 통신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현재 미국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함으로써 기존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무기 공개에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분명 수위를 조절한 것이죠. 더욱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의 시험 발사를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이라고 설정했었기 때문에 이번 신무기 공개는 자신이 경고한 범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를 압박하는 선에서 멈추면서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를 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이번 열병식은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향후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장 현재 시점에서의 도발은 없도록 수위를 줄였지만 앞으로 미 대선 이후를 대비하여 대화와 도발이라는 선택지 모두를 열어놓은 행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도 더 강력한 ICBM을 공개함으로써 11월 선거의 승리자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했다면서도 발사하지 않고 전시만 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번 북한의 열병식은 다분히 미국의 관심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보다 고도화된 로켓을 보여줌으로써 차기 미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정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 신형 ICBM 공개가 대선 이후의 승리자에 대한 관심 끌기에 머물렀다면 정반대로 11월 결과에 따라 실제 신형 ICBM 시험 발사라는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올 초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 관련 교시가 거둬들여졌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며 올해 신종 코로나와 바이든 후보의 선전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도발의 시기와 강도가 조성된 것일 뿐 여전히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분석들은 현재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에 따른 표면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더욱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탱크와 자주포를 포함하여 각종 신식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는 것이죠. 우선 탱크의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의 98식 또는 99식 탱크 기술을 대거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자주포는 중국이 자칭 최고라고 자랑하는 155mm PLG-5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물론 현재 각종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공개된 북한의 신형 자주포가 중국의 PLG-5와 닮아있지만 이 주포는 155mm를 채택했고 북한은 이미 152mm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어 별개로 155mm를 운영하는 건 고급 체계상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155mm의 운용은 엄청난 무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제로 주요 언론에서도 북한의 신형 자주포를 152mm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경 크기의 문제를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신형 자주포 전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형 자주포는 우리 군의 대포병 사격에 대한 생존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이군 고기동 장갑차인 스트라이커와 비슷한 신형 보병 전투차도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스트라이커를 카피해서 만든 08식 장갑차를 다시 베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군 개인 장비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과 닮은 신식 디지털 위장무늬 군복과 멀티캠 위장무늬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서방식 바디아머를 채택한 방탄복을 추가로 장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장비들을 보면 ICBM과 같은 핵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서도 대거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신형 군복과 같은 개인 장비들과 각종 기갑 전력들이 북한 내 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장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어떻게 대북 제재를 넣고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외교가에선 북한이 대미 협상 중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과 손을 잡고 제재를 무시하는 일부 국가 또는 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 패널 보고서와 대북 전문가 등에 따르면 그간 북한은 고무제품과 각종 전자부품 등 무기와 연관성 없어 보이는 민감 제품을 해외 각지에서 밀반입하거나 중국과 이란 등 군사 협력국으로부터 초기 조립 단계의 무기를 들여와 제재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신무기를 과시했다는 의미를 넘어 지금까지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드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세력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 제재를 지켜야 할 중국이라는 것까지 유추할 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전력을 더욱 늘릴 것인지 그리고 대북 제재가 잘 작동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